네, 안녕하십니까. 차의과대학교 분당 차병원 안과의 김준영입니다. 이렇게 망막 변성협회 정기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서플먼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과 서플먼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는 레티널 디스펑션이 생기고 익스텐시브한 포토레스포스 셀 로스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눈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논 신드롬의 갈피, 그 외에 다른 신체 시스테믹하게 나타나면 신드롬의 갈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은 야맹증과 비주얼 필드 로스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센트럴 비전 로스나 컬러 비전 디펙트, 그리고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호소하고 있는 포톱시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전 세계적인 유병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대 6천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안저 소견이며 어, 레티널 베슬의 어테뉴에이션, 그리고 RPE 모틀링, 그리고 본 스페큘 등의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는 ERG가 되겠고, 그리고 RP 진행 정도를 측정할 때는 비주얼 필드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겠고, 이제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OCT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OCTA도 캐필라리 플렉서스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안저에서 관찰되지 않는 페리포비얼 링을 보기 위해서 펀더스 오토플로렌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서플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이 서플리먼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서플리먼트를 이제 먼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보충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 쪽으로 알아보면 보충제를 국어 사전에서 쳐봤더니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의약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통 보충제나 뭐 보조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영양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제인지 영양제인지 도대체 한번 찾아보았더니 보조제는 약품 따위의 효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고 영양제는 이제 영양을 보충하는 약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제와 영양제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또 찾아보았더니 무슨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다시 쓰는 고양이 사전이라는 곳에서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식품, 그리고 보조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약물이라고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서플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클로로게닉 액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로게닉 액시드는 폴리페놀 파운드로서 커피나 빈, 그리고 감자 이런 많은 곡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옥시던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예전에 발표하셨던 논문인데 이제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 환자에 대해서 클로로게닉 액시드를 복용하고 나서 효과를 보았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18명의 페이션트가 인롤되었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클로로게닉 액시드 60mg을 하루에 복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았더니 링5 앰플리튜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루테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루테인은 마큘라 피그먼트로서 우리 생체 내에서 합성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등에서 옥시데이티브 데미지로부터 포토레스포스를 보호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비타민 A를 먼저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루테인의 효과를 보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피컬 폼의 RP를 인로를 시켰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리 크라이테리아를 주어서 인로를 시켰습니다. 루테인과 비타민 A 그룹과 그리고 컨트롤 그룹 사이에서 베이스라인 데모그래픽 파인딩에서는 특별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루테인과 비타민 A를 복용시킨 군에서는 컨트롤 군에 비해서 어, 그 험프리 비주얼 필드로서 60-4 필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3년째, 4년째에서도 험프리 비주얼 필드 60-4, 즉 미드 페리페럴 필드에서 유의하게 좋은 소견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루테인 레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DHA입니다. DHA는 포토리셉터의 풍부한 이제 리피드로서 약 포토리셉터 아우터 세그먼트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RP 환자들에서 DHA 레벨이 플라즈마, 에리스로사이트 그리고 스펌에서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HA를 제일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은 호프만 교수님 연구팀인데, 엑스링크드 RP에서 DHA가 비주얼 필드 프로그레션을 이제 늦춘다는 DHA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4년 뒤에 이렇게 RP의 진행을 안저 소견으로 판단을 하였고, 데모그래픽 파인딩에서는 양군의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OCT를 찍어보면서 엘립소이드 존이 이렇게 더 로스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걸 비주얼 필드와 연관을 시켰으며 이제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DHA를 복용한 군이 당연히 RBC에서 DHA 레벨이 높았으며 그리고 토탈 비주얼 필드 센서티비티 또한 감소가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덜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베아, 마큘라, 페리퍼럴, 토탈 모두에서 어, 그 컨트롤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어, 비주얼 필드 어그라베이션이 슬로우 되는 늦춰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역시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비타민 A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소장에서 레티놀의 형태로 저장이 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비주얼 사이클에서 레티날이 되어서 알데하이드 폼이 레티날이 되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보면 스몰 인테스틴에서 인테스틴이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 A가 흡수가 저하가 되어서 그럴 때 레티노패시가 있을 때 비타민 A로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이렇게 비주얼 사이클을 보시면 11, 여기 11시스 레티날이 이렇게 올 트레스 레티날로 바뀌는 포토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비주얼 사이클에서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DHA 쪽에서 푸만 교수님이 있다면 비타민 A 쪽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는 버슨 교수님 팀의 연구인데요. 일단 제일 유명한 연구는 1993년에 나왔던 18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A를 복용시켰던 연구입니다. 그때는 15,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 복용하였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제 이거는 그 논문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소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소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8세 이상 환자들만 인로를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어펙티드 칠드런에 대해서 비타민 A를 복용을 시키고 있었거나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소아과에 이제 문의를 한 후에 이제 에이징으로 비타민 복용 용량을 보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도 이제 컨트롤군에 비해서 비타민 A를 복용한 코호트군이 이렇게 콘 일렉트로이드 앰플리튜드가 감소가 덜한 소견을 보였고 이때의 비타민 A의 용량은 그 6에서 10세는 5,000 인터내셔널 유닛 그리고 10에서 15세는 그리고 15세 이상은 15,000을 성인과 똑같은 15,000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논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각 영양제 보조제에 대해서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시스테마틱 리뷰가 된 논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여러 가지 뉴트리셔널 서플먼트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루테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A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틀 베네핏만 있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RP 논문 7개 그리고 베스트 디지즈 논문 7 하나가 포함이 되었으며 그 논문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버슨 그룹군이 보통 비타민 A 그리고 호프만 그룹이 이제 DHA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하게 이제 비주얼 어큐이티에서 특별하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결과에서도 보면 어, 그 특정 연구 결과에서 특정 영양제를 복용하였을 때 특정 테스트에서만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코크란 리뷰 논문도 하나 찾아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일 유명한 두 개, 비타민 A와
피쉬 오일, DHA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uncertain benefit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익스클루전해서 결국 4개의 논문만 포함되었는데요. 이 4개의 논문은 이제 1993년에 나왔던 벌슨 팀의 논문, 그리고 2004년에 호프만 팀의 논문들이 있으며, 이거는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들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연구 결과는 모두 다 비주얼 필드, 비주얼 어큐이티, ERG 모두 다 베리 로우로 연관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 이제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서플리먼트를 먼저 어떻게 이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영양제 또는 보조제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정립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나 비타민 A, DHA 등 이런 그 보조제들이 서플먼트들이 이제 특정 테스트에서만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소견을 보였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보조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용량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되게, 확립되는 연구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